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18일 오후 8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녹화가 다 마무리되고 업로드 되게 되면 한 9시 30분 어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 상승을 했습니다. 22,175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 참 비트코인의 가격이 22,000달러를 돌파한 모습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9.68% 상승한 14,08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14,000이 아니죠. 1,483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가총액 6위로 올라온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4.60% 상승한 0.36달러,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전날 대비 9.19% 상승한 0.4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도미넌스의 경우는 각각 비트코인 41.7%, 이더리움 17.8%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선물 거래소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50.85%. 2위의 FTX 거래소는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이나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지만 숏 포지션이 0.01% 높네요. 3위의 비트게이트 거래소의 경우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롱 포지션이 50.22%를 나타내면서 세 개의 거래소 전반적으로 이제는 상승을 하는구나, 진짜 찐 반등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선물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참 한 달 만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6월 13일 이후에 약 1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물론 얼마 전에 2조 달러를 탈환했다, 2조 달러를 넘었다라는 이 가격대 시가총액과 비교를 한다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시가총액이지만 그래도 지난 몇 달간의 모습을 볼 때 참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시가총액 2위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틀 연속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 달이죠. 7월 달 들어서 1000개에서 10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 주소 수가 131개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센티멘트가 7월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 회복과 함께 131개의 고래 주소가 네트워크에 새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유투데이는 9월 19일로 예정된 이더리움 머지 POS 전환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은 지난 5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복세에 따라 신규 고래가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앞서서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 최근 1시간 약 9,800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 청산이 발생하면서 이더리움 강세에 힘이 실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이더리움 다가오는 9월 달에 이루어질 POS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 덕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의 전반적인 상승이 미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 증시가 개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 프리마켓에서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마라톤 디지털이 10% 상승하면서 라이엇 블록체인은 9.69%, 마라톤 디지털이 10.32%,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7.18%, 마이클 세일러가 CEO로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6.86% 상승하며 참 이제 불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시장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이번 주에 관전할 포인트 4가지를 코인텔레그래프가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00WMA 즉 200주 이동 평균이 22,000달러에 수성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즉 이제 22,000달러를 잘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무너질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와 역의 상관관계가 지속될지 여부, 이 말인즉 미 증시와 이제 그 탈달러가 아니죠. 디커플링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커플링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달러 인덱스, 달러가 다른 화폐, 다른 법정화폐와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강세를 나타내는지 지수이죠. 이 달러 인덱스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은 미 증시와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오히려 상승하며 정말 암호화폐 시장만의 길을 가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앞으로 상관관계가 높아질지 역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세 번째로는 RSI가 45 미만이고 로그 차트가 바닥인데 이게 불마켓 신호가 아니냐라는 것과 네 번째로는 다가오는 7월 22일 새벽 채굴 난이도 하향 조정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의 경우에는 이 채굴 난이도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곧 채굴 비용이 줄어든다. 채굴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채산성이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 오히려 채굴 난이도가 하락하는 것이 채굴 기업들에게는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하는 바람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관심도 기관 투자자들, 전통 금융권에서 높아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 은행 37%가 향후 2년 안에 사업 우선순위에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레저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내 상업은행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은행 중 미국 현지 기관의 약 37%가 블록체인, 분산 원장, 디지털 자산을 향후 24개월 사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 중에 미국 외 은행은 약 15%가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우선순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밝혔으며 이와 관련 미디어는 외국계 은행의 미국 지점들은 그들의 모기업의 계획과 동떨어진 답변을 했을 수 있다. 자사의 입장에서 기술 혁신의 일선에 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연준의 규제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논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말이죠. 현재 많은 은행들, 많은 투자 은행들이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얼마 전에 미국의 재무부가 규제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해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 투자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지만 이런 규제적인 문제들이 그리고 명확성이 확실하게 정해지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죠.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몇 년 안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본인들의 자산
10%를 비트코인으로 포함을 시킬 것이다.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전 블랙록 임원이었던 분이 비트코인 모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전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헤지펀드의 구루인 에드워드 다우드가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차지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방식을 통해 환전과 거래가 가능하다. 적어도 나에게는 금보다 훨씬 낫다. 그렇다고 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약간의 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소로서의 보다 나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산업이 성숙해지면 비트코인이 나머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은 대다수 기업이 버티지 못한 닷컴 버블에 비견될 수 있다. 당시 인터넷 기업 중 90%가 사라졌고 살아남은 10%는 아마존이 됐다. 지금은 암호화폐 중 아마존을 선별할 때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이죠.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부총재 또한 이와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지금의 하락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미래의 아마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제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성, 혁신성은 그 어떠한 기술과도 비견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투자자분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여러 내용들을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시장이다. 아직까지도 투자를 하기 가장 정말 좋은 시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명칭조차 통일이 되지 않았죠. 어디에서는 암호화폐로 불리고 어디에서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 디지털 증권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지금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암호화폐가 상품이냐 증권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이냐 새롭게 이렇게 다루어야 하느냐,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죠. 즉 명확성이 정해지지도 않았으며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돈을 벌기 참 좋은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적인 현존하는 시대에 마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리 머지 않은 미래에 3년 뒤 2025년이죠. 암호화폐 시장을 버린 투자자들과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온 투자자들,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웃게 될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이제 기술적인 가격의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분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주봉 기준으로 강한 지지 구간은 1.8만 달러에서 1.9만 달러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AM 매니지먼트가 18일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지난주 음봉 마감을 했으나 저점을 다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주봉 캔들의 꼬리가 길게 형성됐기 때문에 18,000에서 19,000달러가 강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추가 하락 리스크는 아직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봉 기준 19,000달러 이하로 종가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기준을 잡고 반등 가능성에 대해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 있다. 일봉을 보더라도 30일선 저항을 받으며 박스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저점 구간에서 파동을 돌리기 위한 정상적인 움직임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22,000달러대에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19,000달러, 18,000달러까지 하락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수수료 4년마다 등락 패턴을 반복한다라는 내용 또한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트랜잭션당 수수료가 7월 14일 56.846달러로 하락하면서 4년 주기로 반복되는 등락 패턴을 다시 한번 완성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당 수수료는 2021년 5월 사상 최고치인 이제 300.331달러에서 81% 이상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등장한 이래 2014년, 2018년, 2022년 고점을 기록한 뒤 일정 수준의 낙폭을 기록하며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해당 패턴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026년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더라도 트랜잭션당 수수료 또한 5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트랜잭션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보셨던 게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이제 예정된 거는 2024년 중순 중에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역사를 보았을 때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최고점에 달성을 보통은 하였기 때문에 이제 2025년 아니면 2026년경에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겠냐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와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규제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완비가 된다면 내년이죠. 2023년 한 이맘때쯤 7월이나 한 10월쯤에 다시 한번 신고점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 신고점에 달성하는 시기가 빨리 오면 좋겠죠. 네, 2023년에 새로운 신고점 ATH에 도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리플의 전 CTO이죠. 제드 맥켈럽에 대한 이야기들 자주 나왔었는데 오늘은 현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월츠에게서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 XRP 대신에 자사주를 선택한 것이 후회다, 뼈아픈 실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오늘이죠. 오늘 18일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XRP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 합류 창업 당시 XRP 토큰 대신에 리플랩스의 지분 2%를 선택했다. XRP 대신 회사 지분을 선택한 것은 아마 뼈아픈 실수였던 것 같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당시 리플랩스 지분 대신 XRP를 수령했었다면 나는 약 5억 개의 XRP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XRP 토큰보다 급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했고 당장의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XRP가 거래소를 통해 충분히 유통되고 있으므로 나는 리플랩스를 통해 XRP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공동 창업자 아서 브리토와 제드 맥켈럽, 크리스 라센 등은 리플랩스 창업 당시 약 200억 개의 XRP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플의 CTO였다면 똑같은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실제로 지금 미등록 증권 소송
SEC와의 소송이 끝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리플사의 경우는 뭐 IPO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리플사의 주식과 XRP 둘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실제적인 미래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리플사 주식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XRP를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일단 저의 경우는 현재 XRP에 들어있는 자금을 반으로 뚝 나눠서 아마 리플사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냥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리플사 주식이 오르는데 XRP가 떨어지면은 또 마음 아프고 XRP가 또 상승하는데 리플사 주식 떨어지면 또 마음이 어쨌든 아프겠죠. 그래서 그냥 두 개 다 들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일단 미등록 증권 소송이 그래도 이번 연도나 내년 한 3월 안에는 좀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소송부터 마무리되어서 XRP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4포인트 하락한 20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0이면은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주말 사이 상승하면 평일에는 빠지던 모습들을 뒤로하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까지 이제 동반 상승하면서 마치 불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착각까지 들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22,000달러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몇 달 전 가격과 비교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일이죠. 비트코인의 지지부진한 하락을 이겨내고 제도약 상승을 바라는 것은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상승하는 코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는 이더리움 2.0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다가오는 9월 POS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기존의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기들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옮겨갈 것이라는 하나의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수준의 트래픽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더리움 채굴 이슈와 POS 전환으로 인해 한 번은 크게 뛸 것인데 원래 코인의 경우는 상승하면 비트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 이더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이 뛰는데 거기에 늘 들어가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 세력이라면 이대로 오르게 절대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올린 후에 쭉 빼서 코인에 질리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 그나마 미련을 가지고 있는 개미들이 떨어져 나갈 텐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인 시장은 돈 벌기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특히나 현물 투자를 하면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을 올라타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지만 세력들이 털어먹을 대로 털어먹어서 이제 코인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목소리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에 100% 확신하고 있느냐? 바로 현존하는 모든 자산군들 중에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내재 가치가 충만하며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초기 시장입니다. 그 무엇도 정해지지 않은 초기 시장은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도 가장 돈을 벌기 좋은 때였죠. 문제는 그 시장에 동참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게 저평가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외 코인들을 매월 가격에 상관없이 꾸준히 매수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